안녕하세요. 집밥 이선생, 오늘은 제육볶음을 할 건데요. 목살을 쓰시기도 하고 앞다리살을 쓰시기도 하는데 저는 오늘 남편이 오랜만에 집에 들어오는데 반갑네요. 3일 만에 얼굴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이 삼겹살로 만든 제육볶음이 꼭 먹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네, 삼겹살 제육볶음을 준비 중입니다. 근데 요거는 양념은 다 똑같아요. 어떤 고기를 넣느냐의 차이고, 뭐 삼겹살 같은 경우에는 삼겹살을 넣기 때문에 당연히 조금 더 기름진 제육볶음이 되겠죠. 그것만 감안하시고 일반적으로 제육볶음이 있고 두루치기라는 게 있는데 그 차이점은 똑같이 양념을 해서 볶아서 먹는 거예요. 근데 제육볶음은 양념을 해가지고 재워둔 상태에서 그거를 꺼내서 볶아 먹는 게 제육볶음이고요. 두루치기는 고기, 양념, 뭐 야채 한꺼번에 넣어가지고 한꺼번에 두루두루두루두루 치는 게 두루치기입니다. 두루치기 설명 웃겨. 우선 양념장을 만들어 볼게요. 고추장입니다. 이거는 저희 외할머니께서 직접 담그시는 고추장이에요. 자, 고추장 한 스푼. 숟가락으로. 그리고 고기만 양념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중에 야채도 양념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고기만 딱 버물렸을 때 고기만 충분히 버물려졌다 정도는 안 되고 약간 좀 더 넉넉한 양으로 양념장을 만드셔야지 야채를 넣었을 때도 간이 맞게 되겠죠. 이렇게 고추장 빛깔 봐요. 요런 고추장을 3스푼 넣어줍니다. 그리고 저는 매실즙을 사용을 하는데 매실즙을 황매실즙을 쓰거든요. 청매실즙도 사용하셔도 되는데 확실히 황매실즙이 그 시큼한 맛이 덜해요. 그래서 요리에 쓰기에는 훨씬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초무침 하는 그런 요리에는 청매실이 더 좋거든요. 왜냐면 그 갖고 있는 청매실 자체가 갖고 있는 그 새콤한 맛이 있기 때문에 그 초무침 하는 그런 무침 종류에는 청매실을 쓰시는 게 좋지만 요렇게 이런 음식에는 굳이 신맛이 이렇게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음식이잖아요. 그런 음식에는 홍매실을 쓰셔야지 좀 더 깊고 달큰한 맛이 잘 올라와요. 그리고 설탕이 이게 매실액이 들어갔다고 해서 설탕이 또 안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설탕도 2스푼 넣을게요. 마늘이나 생강을 다져 넣으셔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그 파우더 형식으로 된 마늘이랑 생강이 있어요. 이게 마늘 파우더고 이게 생강 파우더거든요. 이따가 볶을 때 마늘을 따로 넣어줄 거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그 마늘 간 것을 넣어주진 않고요. 이렇게 생강 그리고 마늘 파우더 그리고 청주라고 하죠. 이게 고기 냄새 잡아주는데 좋거든요. 청주 미림 쓰셔도 되세요. 청주 쓰셔도 되시고 정 없으시면 소주 쓰셔도 되고요. 정 없으시면 안 넣어주셔도 됩니다. 까먹은 거 생각난 김에 네, 얼른 간장 1스푼 넣겠습니다. 고추장이 간이 있기 때문에 많이 안 넣으셔도 되세요. 1스푼 정도. 지금 구워 먹는 고기인데 이게 좀 너무 두꺼운 것 같아서 정육점 아저씨가 이렇게 한번 그 돈가스 하듯이 눌러주셨어요. 그래서 양념이 좀 더 잘 배죠.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삼겹살을 하는 경우에는 냉장고에서 꺼내서 다시 얇게 썰어주시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일반 삼겹살을 구매하셔야 되는데 고를 때는 약간 두께감이 조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저씨한테 이렇게 한번 그 돈가스 만들듯이 한번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칼집 넣는 것처럼 눌러주세요. 이렇게 하면 먹기도 편하고 양념도 잘 배서 좋아요. 삼겹살로 제육하실 때는 한번 참고해보세요. 600g이면 한 근이죠.
한근 기준입니다. 이제 손을 쓰셔야 해요. 그냥 수저로 휙휙 저어주시는 것보다는 양념이 잘 될 수 있게 손으로. 보시면 고기를 무치고도 이렇게 좀 양념이 많이 남죠. 이런 식으로 양념을 좀 넉넉하게 묻혀 놓으셔야 이따가 야채가 들어가도 이렇게 맑은 제육볶음이 되지 않습니다. 올리브유예요. 고기 한 2스푼 정도 넣으셔가지고 이 양념된 고기를 약간 코팅하듯이 올리브유로 막을 쳐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 양념을 마지막까지 쓸 수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잠깐만 벗어 놓을게요. 다 끝났어요. 이대로 놔두고 30분 정도 재워 주셔서 볶아서 먹으면 되는데, 제육볶음 양념 해놓은 거 냉장고에 넣어 놓으시고 제육볶음에 들어가는 야채 썰어 볼게요. 제일 처음에 넣으실 거는 양파예요. 양파는 썰어 주실 때 좀 두껍게 써시면 돼요. 또 삼겹살이 약간은 두께감이 있다 보니까, 아무리 제가 한번 다져왔지만 두께감이 있다 보니까 너무 얇게 써시면 볶는 중에 이 양파가 힘을 잃고 나중에는 씹는 맛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얇게 말고요. 이 정도 두께감 보이시나요? 이 정도 두께감으로 썰어 주셔도 이따가 볶고 나서 그 씹는 맛이 살아있는 그 정도의 양파 두께가 됩니다. 양파를 썰어서 놔두시고요. 눈물이 나와. 마늘을 2개는 편마늘을 썰고요. 이렇게 펴죠. 2개는 편마늘을 썰고 2개는 다질게요. 다지실 때는 여기다 등으로 눌러서 이렇게 다져주시면 돼요. 이러면 이게 절구에 찍죠. 저희 마늘 찍는 거 아니면 칼 등 이렇게 여기로 찍거나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면 마늘 찐이 나와서 조금 독한 맛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눌러서 다져주시면 마늘이 깔끔하게 맛이 나옵니다. 저는 청양고추는 좀 이렇게 좀 크게 써는 편이에요. 왜냐면 너무 얇게 썰거나 다져서 넣어버리면,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은 상관없지만 그냥 매콤한 맛을 원해서 넣으시는 분들은 그걸 모르고 집어 먹으면 엄청 맵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게 고추를 조금 크게 썰어 넣는 편이고요. 파도 이렇게 어슷썰기로 준비를 해주시면 돼요. 고기 요리에는 파가 꼭 들어가야 느끼한 그 기름진 맛을 잡아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파도 좀 많이 넣으세요. 그리고 깻잎도 있는데요. 사실 깻잎은 약간 치트키 같은 느낌이에요. 이게 향이 있는 채소이기 때문에 그 잘못 볶아서 나는 그 고기 누린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잡아주죠. 그래서 요거를 넣으시면 굉장히 풍미가 있는 그런 게 되는데, 사실 또 이 깻잎 향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요거는 각자 취향껏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집은 깻잎도 좋아하기 때문에 깻잎을 넣어줄 건데요. 깻잎은 그냥 손으로 찢는 게 예쁩니다. 한 3등분 정도로만 이렇게 찢어주세요. 왜냐면 이것도 숨이 죽으면 굉장히 쪼그라들거든요. 너무 잘게 찢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강불입니다. 뜨거운 불. 기름 살짝만 넣을게요. 마늘 볶을 거거든요. 마늘만 넣을게요.
고기는 처음에 올리실 때 무조건 이렇게 뜨겁게 달구어진 곳에다가 올리셔야지 육즙이 빠지지 않고 맛있어요. 고기를 덜어내고 나서 양념이 그릇에 많이 남았죠? 요런 거 야채를 넣으실 때 야채를 이 그릇에 넣어가지고 비벼서 넣어주시면 양념 양파를 버리는 먼저 것 없이 다 넣고 쓰실 수 있습니다. 볶아주세요. 지금부터는 중불입니다. 그리고 제가 쓰는 냄비 같은 경우에는 7중 냄비라서 이 수분이 굉장히 안 날아가는 냄비이기 때문에 그냥 바로 뚜껑을 덮어줬는데요. 집에서 일반 냄비로 하실 때는 물을 반 컵 정도 넣으셔가지고 끓이듯이 한번 이렇게 고기를 확 익혀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어느 정도 다 볶아지면요. 나머지 향채소를 넣어주겠습니다. 향채소 같은 경우에는 진짜 거의 마지막에 넣으셔서 숨만 약간 죽여서 내놓으시면 되는 야채이기 때문에 정말 마지막에 넣으시면 되시는 거고요. 간을 봐야 해요, 간을. 마지막 채소가 한 김이 죽으면 간을 봐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조금 모자란 부분은 소금을 조금 더 넣으시거나 달기가 좀 모자라다고 생각이 되시면 물엿 있죠. 물엿을 마지막에 넣어주시면 윤기도 흐르면서 달기도 어느 정도 맞춰지고 좋거든요. 마지막에 간을 보시고 소금, 후추, 그리고 물엿, 그리고 참기름 이렇게 마지막 간을 마무리 해주시고 불을 꺼주시면 됩니다. 한 바퀴 두르고 듬뿍 넣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만든 제육볶음은 고추장을 조금 많이 써서 이렇게 밥에 약간 비벼 먹을 수 있는 양념이 있는 제육볶음이 된 거고요. 다음에는 고춧가루를 위주로 써서 좀 더 담백한 제육볶음을 만들어 볼게요. 오늘 하루도 맛있는 하루 되세요. 바이바이.